안녕하세요. 애기사채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본업인 P2P가 사실 거의 뭐 개점 휴업이죠. 포켓 펀딩.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펀딩을 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신규 펀딩은 좀, 마땅한 물건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P2P 업계의 상황상 좀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기는 좀 부담이 돼서 거의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들 관리 위주로 현재는 회사는 돌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저희가 보유한 NPL들의 정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신규 상품이라던가 이렇게 제가 또 P2P 관련된 방송은 최근에 좀 별로 하지를 않았죠. 그러다 이제 또 오늘은 이제 그래도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내용은 이제 P2P 관련 내용이지만 제가 또 재테크 관련해서도 방송을 한다고 했었죠. 제가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한 번 했었어요. 10월 8일 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모주 청약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빅히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었고, 아마 빅히트 관련된 예상은 또 우연치 않게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 조심할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거래소는 제 생각보다는 조정이 좀 견조했었어요. 이제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주주 3억 요건 이런 거 관련해서 개인들이 그동안 선호했었던,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커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속출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일부 종목들, 이제 우량주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제외하고, 자동차주라던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철주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은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8일에는 조금 이제 느낌상, 경험상 좀 조심할 때가 왔었다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장이 한 달 반 정도 움직이는 거를 제가 자주는 안 봅니다만, 저도 이제 중간중간 또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보다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했었고, 제가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지표죠. 그래서 저희 업종도 금융업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저도 이제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오랜만에 하다가 조금 이제 저도 입장이 조금 변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다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일단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시장이,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내년에는 장이 나쁘지 않겠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P2P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좋으면 사실 골치가 아픈데요. 그래도 또, 솔직하게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제 요인은 제가 볼 땐 환율 움직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움직임을 봤을 때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원화 가치가 강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기존 저점이라던가 이제 기존의 어떤 상승 트렌드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상승을 했었고, 반대로 이제 어떤 위기 국면에서는 항상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죠.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가장 이제 큰 어떤 주체죠, 외국인 수급과 연결이 돼요.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보통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주로 주식을 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에도 외국인들은 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거래소에 있는 대형사들이죠. 그 주요 기업들, 블루칩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뭐 자동차라던가 뭐 화학이라던가 제철, 이런 업종의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고, 내년에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의 변화로 인해서 주로 지금까지 이제 한동안 주식을 팔아왔었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때가 이제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코스피 시장이 이제 내년에는 좀 괜찮을 걸로 이제 보게 됐고요. 이제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의 차트인데,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급격히 유럽이라던가 미국에서 확산된다는 우려감으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강세 마감을 했어요. 소폭이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 사실 거래소는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를 보면 거의 하락한 게 없죠. 단기적으로는 빠졌다 다시 반등하고 뭐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줬던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런 블루칩 또는 이제 예전에 굴뚝주라고 하는 회사들이죠. 뭐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살아있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붙잡혀 있었다. 크게 지수의 하락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았죠. 차트를 보시더라도 거래소 대비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지금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나 보면, 코스닥이 최근에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3억 원 대주주 요건, 뭐 연자제까지, 연자제는 최근에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개인이 이제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됐죠. 그 대주주로 봐서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워낙 또 상반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뭐 4차 산업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이제 주도주로서
그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래소 대비로 이제 종목별로는 굉장히 낙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뭐 바이오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 낙폭이 과다한 이제 구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한 종목 두 종목씩 강한 반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 하락 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시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연말까지 어떤 그 추세적인 상승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3억 원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연말을 맞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과세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좀 큰 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상승 시에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고,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그 종목별로 강한 반등은 이제 잠깐씩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단 이제 예외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현재 이제 그 3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조금 이제 여기를 기존의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자는 입장인데,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괜찮을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상승장을 이끌었던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주, 뭐 4차 산업 관련주들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소멸하는 단계가 되면 연말, 내년 연초에는 또 이제 코스닥도 괜찮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요새 최근에 미국 시장도 투자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또 아직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조금 한국과 좀 지난번에는 거꾸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한국이 좀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미국은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이 11월 3일이죠. 네, 11월 3일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선거가 좀 박빙으로 가게 되면서 누가 이기던 누가 지던 간에 서로 이제 인정을 못한다. 이제 이런 대선 불복 관련 움직임이 하나의 그 리스크가 될 걸로 보고요. 원래는 사실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그렇지가 않은 걸로 보여요.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가 패하게 되면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내년 1월까지 이제 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가을 이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죠. 유럽과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그 국가 폐쇄 조치들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1월 이제 빨라도 내년 초까지는 1월 정도 돼야 이제 그래도 정권 교체에 관련된 또는 이제 정권이 유지되던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고 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장기간 이제 견조하게 상승을 해왔는데 이 장기적인 트렌드에는 아직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 오면 또 이제 최근에 서학개미, 그래서 그 미국 주식들 많이 하시죠.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역시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급격히 어제 하락하고 했습니다만 또 미국 시장도 역시 제가 아까 코스닥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점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2P 관련된 말씀을 자주 이제 방송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뜸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오늘은 조금 주식시장의 어떤 한국 시장은 조금 변곡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세가 나와서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셔도 괜찮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주식 관련된 그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